안녕하십니까. 신인기도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중국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좀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지원하는 조건이냐, 아니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방한하는데 여기에 올인해야 되냐.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시진핑 주석 방한하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예, 답은 다 나와 있겠죠. 그런데 핵무장 지원하겠다, 이거는 뭐 제가 좀 김칫국 좀 마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와우, 그러니까 Weapons of World라고 하는 우리 한국 무기, 한국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동영상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링크를 해드릴 텐데 이 카드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 동영상이 끝나고, 제가 지금 방송해드린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클릭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꼭 연결하셔서 구독 한번 해 주십시오. 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고체 연료 로켓 이 제한을 해제를 했고요. 이어서 핵무장 허용하는 이 거론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8월 10일 로이터 등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이 향후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시각 11일 MSNBC 휴 휘쇼 인터뷰 중에서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중공의 무모함, 이란과의 새로운 핵협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이 핵무기나 극초음속 역량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2달간 그 문제는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는 있다. 그것은 매우 큰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고,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에,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됐고, 그것을 지금 탄두를 양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누구도 지금 인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휴쇼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해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2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 중요한 주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달간은 이제 선거 직전까지는 이 한국하고 이 핵무장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고체 연료를 가지고 이 민간 용도로서는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 보유할 수 있는 합의를 해냈죠. 이거 살짝 전용해버리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되고 우리 ICBM 보유의 이제 근간이 됐다라고 뭐 쫙 나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핵무장까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제 이건데, 북한이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겠죠. 왜냐? 북한이 중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도의 핵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본 적 없죠? 하다못해 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도 두렵지 않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 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반대로 그러면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것이 두려울까요? 아니죠. 왜? 우리 동맹국들인데, 또 대만은 앞으로 지금 동맹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핵무기에 대해서 누가 두렵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완전히 완성하고 고도화되기까지 중국의 은연중 도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냐? 그러면 한국도 지금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래했듯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우리는 뭐 석 달 있으면 핵무기 가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미국이 모른 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핵무기를 만들었던 모든 나라는 미국이 모른 채 했을 때 완성한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국에 이 핵보유라는 큰 화두를 던진 미국이 이 한국과 미국 서로 간의 안전장치 SLRC 배치설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SLRC는 전략 장거리 캐논 대포인데요. 포라고 하는 것인데 스트래티지 롱레인지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데 아주 사거리가 긴 사거리 1600km짜리 포예요. 1000마일이니까 사거리 1600km짜리 포를 이제 어디에 배치할 거냐. 지금 이게 미국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포브스 등 외신이 이렇게 보도가 쫙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에 육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 중에 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인 인식 하에서는 육군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전략 장거리 캐논 즉 SLRC가 배치될 경우에 육군이 중국의 비행장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미 육군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SLRC 배치 잠재 후보로 거론 중인데 이들 지역에 해당 무기 유치에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SLRC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에 중국 동부 연안 지역 전체는 물론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라고 포브스 등 외신들이 쫙 보도를 했어요. 뭐 제가 지금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 갑니다.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죠. 다영역 전투. 그래서 해병대가 그 해병대, 육군 이렇게가 뭐 각종 이 이동식 타격 수단을 가지고 가서 적 함대를 공격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포스, 전투 태스크포스가 과거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따로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육해공, 해병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임무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임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남해 함대를 경멸하는 임무다. 여기 태스크포스. 그럼 여기에 항모전단 하나, 그리고 공군 전투비행단 하나, 폭격비행단 하나, 그리고 해병대 하나, 그리고 이제 해군, 뭐 육군은 그럼 여기서 뭐 하냐? 바로 이 SLRC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지금 전략 미사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육군이 쫙 싣고 가가지고 이 수송기에다 싣고 가서 섬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배치해서 그냥 적 함대 때려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태스크포스 식의 다영역 전투 임무를 가진 태스크포스식의 군대를 꾸리겠다는 것이지 이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해병대 따로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SLRC 사거리 1600km짜리 이 대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레일건인지 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마 레일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해보는데 어쨌든 이걸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게 지금 미 육군의 고민인데 당연히 한국에 배치를 하면 제일 좋겠죠. 베이징까지 타격권에 들어가고 이 1600km라면은 중국의 서안, 로양, 뭐 난징 할 것 없이 과거부터 5000년, 3000년 전부터 중원이라고 했던 모든 영역이 한국에서는 전부 타격권에 다 들어가요. 스촨 지방 빼고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일본 큐슈 지방이 있을 테고 또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도 있을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오키나와 지역은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베이징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조금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뭐 군산이다. 또는 뭐 우리 한국의 유도탄 사령부가 있는 이 충청북도다 이런 데서 그냥 때려버리면은 중국의 중원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제 필리핀에 배치를 하면은 남중국해 일원 그리고 이제 하이난다오 그러니까 중국의 남해 함대 기지 뭐 이런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랜드 연구소는 이런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낫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드 배치할 때라든지 이런 거 봐서 그 나라들이 이 해당 무기 유치를 잘 해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면, 그건 이제 반대론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국이 이걸 먼저 때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험해. 그래서 중국이 먼저 때릴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걸 배치하면 안 돼. 군사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이런 강력한 타격 무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간에 만만할 때 붙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 있으면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무슨 여기다 때립니까? 건드릴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 전제가 틀린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때린다면 여기 때린다. 그 말이야 맞죠? 근데 그 만약에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데 만약에 어디 있습니까? 못 때리는 거지. 엄두가 안 나는데 그걸 한국에 배치를 해서 지난 사드 때처럼 그렇게 함부로 한국이 중국에게 휘둘리도록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내놓으면서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그냥 이런 값싼 포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도 얻어내겠다. 서로 좋자.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중안보 공조와 세트죠. 한국의 EPN 참여를 촉구하는 미국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반중 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즉 EPN에 한국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이게 이제 6월 12일 날 나왔던 보도인데, 크라크 차관은 현지 시각 11일 5개 국가 주요 언론사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면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제재에 동참해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훌륭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삼성전자를 보라. 삼성은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며 미국은 이런 관계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릴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미국 주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한국도 참여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저건 싸다고는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한국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라고 이제 미 국무부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차 촉구했다. 여러 번 지금 참가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많죠. 저는 뭐 우리나라 여기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지난 6월 달이죠. 무너져가는 이 중국 경제, 빚더미 이 빚잔치에 한국을 끌어들여서 피박을 씌우려고 하는 중공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사실 뭐 고스톱 잘 많이 치는 사람들 잘 없는데 저도 안 쳐본 지 오래됐지만 피박 쓰면은 너무 기분 나쁘죠. 피박 완전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쫄딱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들 양적 완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여기 외자 유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완전히 사상 누각. 제가 어제도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경제 지금 완전히 기업들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여기 투자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조건으로 내건 게 니들이 이렇게 잘하면 시진핑 주석 내가 모셔올 수도 있어. 이제 이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인프라 건설 계획이 포함된 일명 중국판 뉴딜을 위해 올해 안에만 8조 위안, 즉 136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앞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48조 6천억 위안, 826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방식과 투자 주체, 시장 개방성에 있어 이전과는 다르다. 한국 기업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란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뭐 이런 걸 하면 양국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위해 노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다. 자, 지금 이 한국 정부 이 고위층, 여권 고위층 이런데 니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 황제 폐하 모셔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데 야, 황제 폐하 그냥 오는 거 아니야. 공짜 없어. 니들이 황제 폐하 아련 좀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투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와, 기분 나쁘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3.2% 증가했다. GDP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 데는 중국이 이 상반기에
우리 돈 한 8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런데 올해 다 합해서 1360조 원을 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그 500조 이상을 560조 이상을 이제 풀겠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5년간 이런 8260조를 풀겠다는 건데, 아니 지금 중국 이 공장으로서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물건 살 나라들이 지금 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또 돈을 풀어줬더니 상반기에 800조 원에 풀었더니 그 기업들이 쑥 받아가가지고 부동산 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의 경제의 내구력, 체력, 맷집은 강해지지 않고 그냥 상체는 자꾸 커져가는데 하체는 빈약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언제든지 그냥 옆에서 태클 한 방 들어가면 뚝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보고 투자하라. 니들이 투자하면 내가 주석님 모시고 올게. 이 말 아닙니까? 자, 사실상 뭐 결정난 판세죠.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이미 탈중, 인미 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야, 니들 기업 중국 들어가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중국 들어갔더니 ARF 지금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중국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뺏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중국에 또 이익을 창출을 해도 그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시장 경제가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속아서 들어간 나라 기업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1분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의 미국의 신규 설립한 한국 기업 통계, 그리고 중국의 신규 설립한 한국 기업의 통계를 19년과 29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에는 지난 2019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143개의 기업이 설립을 했고 올해는 172개의 기업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설립 숫자가 20% 증가했다. 미국도 이때 이제 코로나가 확 확산되면서 완전 팬데믹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20% 이상 19년보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에는 2019년에 104개의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바로 이제 1분기죠. 1월, 2월, 3월에. 그런데 2020년 1월, 2월, 3월 1분기는 53개의 기업만 설립했다. 이 말은 절반이다. 절반. 49%가 감소한 겁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이거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아니 기업들은 시장입니다. 시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이게 바로 기업가들이 벌써 다 보니까 판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신북방 경제니 뭐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사실은 1대1로에 기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기여하고 싶어서 하는 그 모습에 투자하라 하겠습니까?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나오는 기업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대부분 미국이나 동남아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방 경제는 이런 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시장은 선택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자꾸 중국 몸 꾸고 북방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자꾸 밀어붙이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중국이 지금 또 미국하고는 완전히 지금 4세대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빡쳐가지고 그냥 분노의 일가를 쏟아냈죠. 중국 가만두지 않겠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양재츠 중공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내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시진핑의 연내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권은 중국과 바이러스 사태로 끊어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 고위 인사의 방한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양측은 양재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전제로 구체적 시기를 조율하며 최종 일정 확정만을 남겨두었다. 이번 방안에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게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뜻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갈등이 지금 워낙 치열하니까 한국이 가만 놔두면 미국에 쏠릴 것 같아요. 뭐 탄도미사일 해결해주지, 또 지금 핵무기 이야기 나오지. 이 큰일 난 거거든요. 한국 좀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황제폐하 좀 제발 좀 우리 방안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황제폐하 한번 지금 보내드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얘들 지금 미국으로 가버리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황제폐하 오시길 바랍니까? 저 황제폐하 이거 지금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오든지 말든지. 우리 돈 만드는데 왜 그래요? 시진핑이 뭐길래? 정말 황제입니까? 우리는 뭐 제후국이고 신화국입니까? 여기가 지금 조선입니까? 이름까지도 중국이 지어줘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오는 것이 선물입니까? 싱하이밍 중국 대사, 지금 주한 중국 대사,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중국,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이 바이러스 은폐했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게 했죠. 인권 탄압하고 있죠. 전 세계 지금 인권 탄압 중에 탑 클래스 아닙니까? 1인 독재하고 있죠. 독재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왜 지금 세계 최고의 독재자를 갖다 그렇게 숙모합니까? 글로벌 스파이 아닙니까? 화웨이 비롯해서 쫙 해서 완전히 스파이 짓 하고 있죠. 그게 총 대빵 아닙니까? 외국에 내정 간섭하죠. 우바오당 이렇게 해가지고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신인기는 국방TV 여기에도 댓글 적고 마구마구 적고 있죠. 지금 중국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정 간섭 여론 형성해서 하는 거 하죠. 그리고 주변국 남중국해 일원에 있는 나라들의 영역을 지금 마구마구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 겪고 여름에 가을에 봄에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부는데 창문도 못 열어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뭐가 그래 좋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뭘 주길래? 근데 이분이 오면 진짜 표에 도움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실제 현재 패권국. 그런데 한몫 뜯어내려는 불량배.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야, 경제 안보 다 챙겨줄게. 그리고 니들 동맹국이잖아. 뒤에 칼을 딱 숨기고 야, 가진 거 다 내놔라 해.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분이 온다고 표가 올라가고 여론조사의 어떤 그 지표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국민 되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